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용산의 속마음, 기현아, 니도 나가라 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에서 졌죠. 보통 선거에서 지면 선거를 책임지고 있던 당대표도 함께 물러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툭 하면 바뀌었던 이유가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였어요. 이거는 뭐 재보궐선거든 총선이든 지선이든 따지지 않고 선거에서 지면 그냥 무조건 그냥 나가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쫓겨난 사람 중에 누구 있느냐? 김한길도 있고요. 안철수도 있죠. 김한길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사실은 문재인 당시 그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뒷방으로 밀어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줬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그 김한길이나 그 안철수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장악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죠. 자, 그랬는데 이들이 얼마 가지 못하고 내려와야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선거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선거 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에는 보궐선거 패에서 물러난 것도 있어요. 여튼 이렇게 선거에서 패하면은 당직을 내려놓는 게 당대표의 숙명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어떤 정치 문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은 안 나가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저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안 나갈 분위기야. 자기가 임명한 임명직 당직자들은 다 내쫓았어. 그런데 지는 안 나가.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누구는 그런 얘기합니다. 용산에서 김기현을 계속 이 자리에 눌러 앉히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김기현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용산의 속마음은 김기현 너 그 자리에 계속 좀 있어줘 이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속마음도 김기현이 나가는 것을 사실 더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 그 말을 자기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윤석열 정권 본인한테 상당히 위험 부담이 몰려오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꾹 참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이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할 뭐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김기현에 대한 반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홍준표입니다. 패전의 책임은 장소가 지는 건데
왜 참모들, 임명직 당직자들만 내보내고 있느냐. 당을 눈 밖으로 돌리면 용산에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공천하고 당을 이끌어가면서 총선을 치를 훌륭한 분들이 있다. 근데 왜 너 안 나가? 네가 나가면 이 사람 올 수 있는데 왜 니는 책임 안 지고 있니? 그러면서 홍준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지도부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총선 앞두고 또 도장 들고 나르샤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게 뭐냐면 총선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치듯이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총선 앞두고 도장 들고 나르샤 이건 누굽니까? 옛날에 김무성이 한 거죠. 김무성이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박근혜 쪽에서 박근혜가 자기 사람들만으로 이렇게 공천을 때려 박으려고 하니까 김무성이 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반대의 상황. 박근혜 쪽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김무성이 도장 들고 튀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도장 들고 나르샤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즉 뭐냐?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갈등을 김기현은 전혀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나가! 이 얘기야. 말 잘 들어보면 재밌어요. 용산에 간섭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총선을 치를 건데 네가 안 나가니까 용산에 간섭을 받고 그래서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총선을 망칠 네가 남아있는 거네 라는 얘기죠. 지금 홍준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김기현 네가 나가야지 윤석열과는 독립한 독자적인 당이 나올 거야. 윤석열 바로 이 얘기인 거죠. 지금 현재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다? 윤석열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은 윤석열이 져야 되는 거고 윤석열이 지기 위해서는 얘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안 나간다는 거야. 왜? 얘가 나가면은 용산의 간섭 하에 당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계속 나옵니다. 상향식 사퇴 상황이다. 예. 김기현 지가 임명한 사람들은 다 나가는데 김기현 지만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서 원래는 위에서 딱 사퇴를 하면 밑에서도 쭉 다 사퇴를 하는 거여야 되는데 거꾸로 밑에서부터 사퇴해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사퇴를 안 한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뭐다? 진짜 책임져야 될 놈이 책임 안 진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요. 국힘당 주변에서 불만이 많이 나와요. 조금 말할 줄 안다. 국힘당 안팎에서 입이라도 달렸다라는 사람들은 일제히 김기현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쏟아내고 하는 거 말고 자식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 강서 선거에서 민주당이 졌다고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 그 자리에 눌러 앉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쫓겨났습니다. 자, 윤석열 이번에 검찰이 왜 이번에 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쳤겠냐고. 이재명 대표 영장을 그걸 몰아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선거 앞두고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안 했어, 정치권 수사를. 검찰이 그다음 지금까지만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들의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바꿔놓아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검찰의 원칙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수사를 안 해. 선거가 다가오면 그냥 수사를 자연스럽게 멈췄어.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맞춰서 수사하지 영장 치고 그랬지. 이 뭘 말하는 겁니까? 검찰 수사를 선거에 연결시키겠다는 얘기. 그런 꼼수였잖아요. 그죠? 그 누가 한 거예요? 윤석열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책임져야지. 윤석열 책임을 진다? 예, 그건 뭐예요? 윤석열이 뭐 대통령직 물러나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김기현이 책임을 져야 하는 형태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는 거죠. 자, 뭐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김종인 할배 아시죠? 김종인 할배가 또 한마디를 착 해. 뭐라고? C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당대표 하는 사람이 져야지. 아니 뭐 선대위원장은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들 강서에 사는 사람들은 나경원, 안철수 이런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해. 이렇게 딱 나와버립니다. 자, 대놓고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김기현이 져야 한다라고 확 찔러버렸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김종인 할배는 뭔 얘기까지 했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년 총선을 어떻게 윤석열 얼굴로 선거운동하겠냐.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주하고 있다라고 아주 격한 반응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윤석열의 지지율이 30%에서 벨벨 베고 있겠냐. 그거는 민생과 경제는 외면하고 계속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국민을 대하는 태도부터 문제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전부 다 내 말 들어라는 식으로 하니까 지금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당연히 역부족이 되는 거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직격탄을 날려요. 야, 지금 김종인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은 윤석열한테 있고 지금처럼 가면 내년 총선도 질 거야. 그러니 윤석열 네가 내리 찍어서 그 당대표로 보낸 김기현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해. 그 새로운 사람은 누구? 나. 뭐 이런 얘기지. 자,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 흐르는 이 분위기는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김기현이 물러나야 된다는 거고, 그건 달리 말해서 윤석열이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윤석열 보고 이제 당장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김기현 물러나라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상황은요, 윤석열인들 모르겠어? 윤석열도 알지. 당연히 알지.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싶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죠. 왜? 김기현한테 물린 게 있겠지? 자기가 당대표를 김기현한테 맡기면서 사실 거의 떠맡기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권성동이었다가 안철수였다가 나경원이었다가 결국에 김기현으로 넘어갔잖아요. 1등 하는 사람들 다 무조건 나가 찍어서 내쫓고 난 다음에 그냥 한 사람 남은 김기현이 그냥 당대표를 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결사적으로 밀어줬어. 솔직히 말하자면 뭡니까? 김기현이 이 선거를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지가 한 거지. 따라서 김기현을 내보내게 되면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 왜 김기현 갖고 지랄이야? 실은 책임은 윤석열 네가 져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다음 당대표는요, 탈윤석열로 나올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엄청 무서울 거예요. 지가 정치력이 있나? 뭐가 있나? 탈윤석열 지도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은 빠르게 레임덕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무섭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김기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도 김기현을 내쫓고 싶은데, 내보내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자기 입지가 부실하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김기현이 조용히 알아서 나가고, 윤석열이 자기 사람 중심으로 거기 그 자리에 한동훈을 꽂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대위를 꾸리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국힘당 일부에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김기현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고 비대위를 꾸리는데 비대위가 그냥 꾸리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데리고 들어온다. 외부 인재를 영입한다. 라는 핑계를 삼아서 그 자리에 한동훈을 앉힐 거다. 비대위원장 한동훈. 요렇게 될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 진짜 바라는 건 그거 아닐까? 자연스럽게 한동훈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받는 거지 뭐. 그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을 김기현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까? 누구 때문에 졌는데? 솔직히 나 때문에 졌니? 윤석열 니 때문에 졌잖아. 라고 하면 할 말 없거든? 그러니 김기현이 조용히 물러날까요? 안 물러나겠죠. 지금 윤석열이 처한 딜레마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시카 알바시켜님, 김기현이 계륵 있죠. 예, 계륵 있죠. 바로 그겁니다. 트리플님, 지가 꽂아놨는데, 지가 꽂아놨지만, 지 뜻대로 잘 안 움직여준 거지. 그러니까, 이 김기현을 날리고 싶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 지가 제일 만만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김기현만큼, 자기 말 잘 들을 사람이 누굴까? 김기현만큼 윤석열 말을 잘 들으면서 김기현보다 더 빠릿빠릿한 사람. 윤석열 생각에는 한동훈일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김기현 자리를 한동훈한테 자연스럽게 넘기는 방법도 생각 안 했겠어? 나라면 생각했겠다. 여러분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도 생각 들잖아. 그런데 윤석열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생각을 못 했을까? 하고 있지. 하지만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 김기현이 어찌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지. 솔직히 말해서 김기현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냐? 윤석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왜 김태우를 거기 꽂아 넣어? 내가 반대했잖아. 라고 하면은 할 말 있어? 할 말 없거든. 김기현이 조용히 물러날까? 그것도 아닐 거거든. 얘 저기 건조 있잖아. 솔직히 김기현 건조 몰라? 예.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찜찜할 거예요. 자기 딴엔 그 자리 한동훈 앉히고 싶은데. 자, 그래서 용산의 속마음은 기현아, 니도 좀 나가라. 그 자리 한동훈 앉히게. 요거라는 겁니다. 자, 재민님, 한동훈이가 되면 좋겠다. 글쎄, 우리로부터는 그렇게 나쁜 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엄청 정치적으로 유능해가지고, 능력을 발휘를 한다면, 글쎄, 우리로서는 마이너스겠지만, 아시다시피 한동훈이 할 줄 아는 거는 깐족거림과 수사밖에 없습니다. 수사도 증거를 찾고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그려놓은 틀 안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잖아요. 그게 주특기잖아. 그런 자가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날 거야. 자, 마치 군인들이 정치를 하고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하니까 모든 국정을 군사 작전하듯이 진행하는 바람에 나라 꼬라지를 이상하게 만들었던 1960, 70, 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인 거죠.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상당히 좌우되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일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왔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전해왔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향후의 삶도 좌우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한동훈이 글쎄 약간 재밌게 생각이 드네요. 재밌어요. 재밌어.
메로로님, 당대표 지금 뽑기는 좀 늦은 거 아니냐고요. 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대위 간다 그랬잖아, 비대위. 지금 당장 당대표 어떻게 뽑아? 못 뽑아요. 그럼 비대위 갈 거 아니야. 비대위. 그럼 비대위 가려면 지금은 가야 되죠.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로 들어온다? 그럼 다음 총선에 이 공천은 누가 하는 거다? 윤석열이 찍는 거지. 그럼 그 자리엔 누가 간다? 다 검사들이 가겠지. 윤석열이 지금 바라는 게 그거잖아. 김기현을 통해서도 그런 거 하고 싶잖아. 그런데 뭐 지금 김기현이 지도력이 지금 바닥을 깔고 있어. 공천이 제대로 윤석열 뜻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 지금 아까 누구죠? 예. 홍준표가 했다는 얘기, 도장 들고 나르샤라는 얘기가 사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거에 야 김기현 대신에 한동훈 이러면 윤석열 지 맘대로 되는 상황이긴 하죠. 물론 쉽지는 않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고 있다고. 기현아 너도 나가라. 그 자리 동훈이 보내게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용산의 속마음은 그건데 못하고 있다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공천 사실상 합니다. 뭐 지역 민주당은 아닐 수도 있는데 국힘당은 그렇게 합니다. 자, 한번 뭐 지켜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